다음은 김천. 네. 입니다. 어떻게 보면 경주하고 김천 조금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네. 경주는 포항 옆에 네. 있고 김천은 구미 옆에. 네. 물론 김천은 서쪽에 있고 경주는 동쪽에 있지만 네. 좀 되게 막 공단 도시적인 분위기에서 또 벗어나 있는. 네. 거기 그렇죠. 공단 도시와 진짜 좀 깡촌이라고 불리는 시골 사이 스펙트럼에 있는 네. 그런 도시죠. 네. 김천도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을 한 명 뽑습니다. 네.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 송원석. 송원석. 네. 네. 기재부 출신. 네. 그리고 이제 이해충돌의 주인공이죠. 네. 네. 예. 본인이 벌리는 지역구 사업 있는 그 구역에 네. 예, 본인 부인이었나요? 네. 그 본인 건물이었어요. 네, 본인 건물이죠. 네, 상속받은 건물이었고 그 송원석 의원이 재보궐선거로 당선이 됐거든요.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네. 지금 이 지역에서 3선 네. 했었죠. 네. 그러니까 이 지사가 지방선거에 도지사로 나가기 위해서 비운 자리에 송원석 의원이 들어온 건데 그때 선거에서 좀 간신히 이겼죠. 맞습니다. 무소속 후보랑 붙어서. 네. 그래서 이 송원석 의원이 아무래도 보궐선거로 당선된 초선이기 때문에 네. 한국당에서 큰 이변이 없는 한 이 공천은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네. 문제는 김천이 과연 선거구 독자 선거구로 살아남을 수 있느냐. 네. 인구가 14만 명 정도인데 지금 기준에 미달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선거제도 개편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구 획정을 하는 데 있어서 네. 김천이 독자 선거구로 살아남지 못하게 된다면 송원석 의원의 공천도 확실시 될 수는 없는 거죠. 김천이 그럼 어느 지역이랑 붙을 가능성이 있나요? 지금 뭐 지리적으로만 보면 네. 김천과 생활권이나 뭐 지역적으로는 상주와 붙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네. 또 모르죠. 선거구 획정을 하는 게 상주 군위 의성 총송이라는 네. 전혀 생활권이 다른 이 거대 선거구를 만들어내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의성에서 청송까지 가려면 2시간 걸리는 지역도 있거든요. 이걸 같은 선거구로 묶어놨어요. 네. 그래서 김천도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다. 네. 그럼 김천하고 상주가 만약에 붙는다면 네. 상주랑 원래 같이 묶여 있었던 군위 의성 청송도 어딘가 다른 데 붙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조립? 네. 조립을 어떻게 할 거냐? 네. 요것도 이게 네.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선거제도 개편이 되게 되면 선거구 자체가 지역구가 좀 줄어들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상주, 김천을 무조건 붙여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리고 군위 의성 청송의 경우에는 다른 지역, 예를 들면 경북 칠곡가 붙이거나 네. 그리고 고령 성주를 오히려 영천과 붙이거나 왜 영자에다가 붙입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구가 경북 지역에서 특히 지역구 수를 줄이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안 그래도 지금 4개 지역을 붙여놓은 선거구가 그러니까요. 2곳이나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역구가 더 줄어들게 되면 도대체 몇 개를 붙여야 되냐. 그러니까 지역구 수는 줄어들고 네. 지역구 크기는 엄청 커지고. 커지는. 네. 네. 근데 이 송원석 의원의 도전장을 내민 전설적인 구급공무원에서 시작해서 김천시장까지 네. 김천시장 3선을 지낸 네. 이 박보생 전 네. 김천시장. 네. 나이가 많은 게 좀 흠인데요. 이제 70 가까이. 네, 됐네요. 70 가까이 됐는데 네. 김천시장의 당시에 기초단체장 3선 연임을 네. 할 수 있지만 3선까지 할 수 있지만 당 차원에서 3선은 조금 배제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네. 3선까지 지내고 국회의원 선거에도 재보궐선거에 도전장을 내밀었다가 출마를 못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당연히 노리고 있습니다. 박보생 전 시장이. 네.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박보생 시장 말고는 네. 유력한 후보가 없나요? 아닙니다. 최대원 후보. 네. 지난번 네. 그 송원석 의원과 접전을 벌였던 네. 400표 정도밖에 차이 안 그렇죠. 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최대원 이분은 이제 LG화학 출신이에요. 기업 CEO 출신이고 원래는 지난번에도 김천시장 나가려고 하다가 네. 중간에
뭐 이 공천 자유한국당 공천에서 네. 이제 밀려나면서 네. 틀어가지고 국회의원을 나와버린 출마를 거예요. 한 거죠. 그랬는데 거의 진짜 따라잡힐 뻔했어요. 이 네. 아마 김천이 그때 표가 제일 늦게까지 네. 이게 그 표 개표할 때 네. 맞아요. 엎치락뒤치락 해가지고 네. 네. 여기가 제일 늦게 됐었거든요. 네. 그리고 참고로 당시에 김천시장 선거를 같이 치렀는데 시장은 무소속 후보가 이겼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이철우 지사가 김천 출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도지사를 만들어 놓고는 시장을 바꿔버리고 다른 당으로 무소속으로 그다음 국회의원도 자유한국당 날릴 뻔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나름의 김천 미니가 또 작동을 한 그렇죠. 겁니다. 이게 사드 이후로 예. 이게 많이 터닝이 됐고 또 이제 저 행정 혁신도시. 혁신도시 오면서 이제 젊은 인구들이 많이 그렇죠. 이쪽 인구로 유입이 되면서 네. 분위기가 이제 많이 바뀌었다라고 네. 볼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최대원 고려장학회 이사장 현재 직함이 그렇게 돼 있는데 네. 무소속인가요? 아직은? 아직은 무소속인데 네. 자유한국당으로 출마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본인이 무소속으로 출마했을 때 네. 상당한 득표력을 네. 보였잖아요. 네. 여기서 지난 재보궐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안 나왔었거든요.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민주당 후보가 나오게 되면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민주당 네. 후보가 또 나오지 않는다면 민주당 가는 거 아니야? 아, 본인이 최대원 본인이 네. 거기까지도 고려 중인 거예요? 고려 중인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열어놓고 볼 수 있지 네. 않느냐라는 거죠.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건 자유한국당 대 보수 무소속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네. 호각지세로 싸웠다는 거죠. 네.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출마하면 그 무소속은 거의 필패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양자 구도를 만들 수 있느냐. 네. 근데 보궐선거 때는 그렇다고 할지라도 본선거에서 총선 임기 만료에 따른 총선에서 민주당이 출마 안 할 거냐. 네. 이게 관건이 되겠고 민주당 후보는 누가 꼽히고 있습니까? 네. 민주당이 여기 김천이 좀 깝깝한데요. 네. 지난 재보궐선거에서도 출마를 못했잖아요. 후보를 내지 못했죠. 네. 시장 선거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네. 그때도 후보로 거론됐던 사람이 민주당 이 김천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네. 배영애 전 경북도 의원. 이분이 혹시 2012년 총선 때 이철우 의원하고 맞습니다. 막 1대1로 붙었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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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이상한 의미에서 윈윈이라는 얘기가 나왔던 게 네. 이철우 의원은 의원대로 전국 최다 득표율이었나요? 네. 예, 그렇게 받았고 배영애 후보도 15%는 넘겼어요. 네. 그래서 윈윈이라는 얘기가 그러니까요. 저 네. 지난 총선 때 대구 동구 의뢰 네. 유승민 의원이 네. 80% 이상을 득표했거든요. 네. 전국 최다 득표율이었을 겁니다. 음. 그때 이승천 민주당 지역위원장이 네. 끝날 무렵에 이 원서 집어넣기 신공으로 네. 출마를 하는 바람에 유승민 의원이 아주 높은 득표율로 당선이 될 수 있었죠. 아니 그거 안 넣었으면 유승민 의원은 무투표 당선인데. 네. 근데 이 배영애 지역위원장이 지난 지방선거 때도 그랬고 네. 본인이 출마 의지가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네. 그게 이제 나이가 어느덧 70 70대가 가 되셨네요. 네, 70대 중반을 향해 가고 계셔서 네. 본인이 그래도 정 후보가 없으면 나라도 출마해야 된다. 네. 늘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역에서 후보를 내야 된다라는 네. 걸 이게 강조하는 차원에서 계속해서 이 본인이 아니더라도 네. 다른 후보가 있으면 나온나. 네. 내가 출마 안 할게.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실제로 배영애 지역위원장이 출마할 가능성보다는 민주당에서 어떤 이 공천을 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근데 다른 인사로. 네, 전략 공천을 하기에는 민주당 쪽의 인사들이 당선 가능성이 적은 지역구에 네. 몸을 좀 사리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구미라면 모를까 뭐 네, 이런 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 김천 혁신도시만 봐서는 네. 해볼만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네. 그게 김천에서는 일부이니까 네. 예, 그런 측면이 있고 특히 김천이 선거구제가 개편이 되면서 다른 농어촌이랑 붙게 되면 네. 더 가능성은 떨어지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도 김천이 농어촌 지역과 네. 그리고 혁신도시와 도심을 합친 이 표심의 방향이 차이가 크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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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대선 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김천의 율곡동 혁신도시가 있는 지역에서는 1등 했어요. 그렇죠. 네.
근데 김천의 다른 지역, 뭐 구도심이라든지. 네, 읍면 지역의 네. 경우에는 상당히 낮은 득표율을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타 지역과 이렇게 겹쳐지게 다시 붙게 되면 쉽지 않은 지역이죠. 네. 그렇고 이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무소속 강세 후보를 생각했을 때 민주당이 차라리 공천을 해주는 게 좋은. 네. 네. 제가 문득 생각난 건데 그럼 이런 경우에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이중됩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진보정당이 민주당 표 갈아가지고 자유한국당 이긴다 이런 이유로 진보정당 후보를 자유한국당 이중대로 몰아붙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이 구도에서는 민주당이 자유한국당 이중대가 되는 건데 네. 그건 맞느냐?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대원 고려장학회 이사장이 무소속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네. 그것이거든요. 네. 본인이 자유한국당으로 복당을 해서 총선에 출마할 수 있는 가능성보다 네. 민주당이 출마를 하지 않거나 민주당에서 뭔가 손짓이 오거나 이 상황에서 이 구도를 자기가 짤 수 있다라는 거죠. 자기가 짤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고민은 가중되고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이 뭐 네. 1시간 안에 네. 13개 선거구 다 끝낸다고 이야기했는데 네. 지금 이거 두 편으로 가야 돼요. 4개 했어요. 네, 다음 4개. 왜냐하면 경북이 제일 크거든 도중에 너무 커. 자 다음은 네. 경북의 또 유서 깊은 지역이죠. 네. 안동으로 가겠습니다. 안동. 안동이야말로 어느 문중이냐 이게 네. 정말 중요합니다. 안동 권씨냐 안동 김씨냐. 네. 그 두 개가 아니면 좀 명함 내밀기 어렵죠. 쉽지 않죠. 아, 고성이 씨도 있습니다. 고성이 씨. 씨. 네. 네. 이게 시장 특히 이제 시장 선거 뭐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네. 김씨 문중과 권씨 문중 그렇죠. 네. 여기가 엄청나게 세게 붙는. 네. 시장이 권 씨면 국회의원은 김 씨가 해요. 하고. 예전에 이제 권오을 전 의원이 네. 1996년 총선에서 통합민주당 네. 당적으로 당선이 됐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때 저는 신기했었어요. 제가 통합민주당을 당시에 지지하던 중학생이었는데 그 당시에 제도권 정당 중에서는 제일 진보적이었단 말이죠. 네. 근데 안동에서 국회의원이 나온다고? 특히나 권오을 씨는 그때 젊었습니다. 네. 근데 나중에 다 의문이 풀렸죠. 권 씨. 권 씨여서. 네. 자, 현재 국회의원이 누구죠? 현재 국회의원은 3선 국회의원인 김강림 의원입니다. 정책위원장을 지냈죠. 그렇죠. 네. 근데 김강림 의원도 70을 넘겼거든요. 경북도지사에 도전했으나 공천을 네. 못 받았고. 네. 이철우 도지사에게 패배고. 패배. 네. 꼴찌했죠. 아니요. 꼴찌 안 했습니다. 꼴찌는 아닌가요? 네. 반인반신. 반인반신의 남유진 남유진. 전 시장이었고 네. 김강림 의원이 최종 경선에 2등 했나? 2등 예, 했습니다. 맞아요. 2등 했어요. 네. 왜 2등을 꼴찌라고? 미안합니다. 잘라주세요. 당시에 김강림 의원이 제가 서상기하고 헷갈렸어요. 본인이 이철우 지사를 쉽게 이길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도지사 경선에서 탈락을 했고 네, 이때 이철우 지사가 네. 후보 시절에 사석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시에 남유진, 이철우, 김광림 뭐 이런 후보군들이 나왔었는데 네. 여기서 교통카드 찍고 다니는 거는 넷밖에 없다. 네. 도지사는 지하철 버스 공짜다. 요금 네. 내는 사람이 해야 된다. 경북에는 지하철이 없다. 지하철 운행되는 곳이 없어요. 경북은. 네. 그리고 가장 큰 타격은 네. 자유한국당 당대표 선거에 최고위원 출마를 했었는데 했었죠. 그렇죠. 네. 김광림 의원이 당선됐어요. 네. 근데 가까스로 턱걸이로 당선이 됐어요. 대구 경북에서 자유한국당 당원이 가장 많거든요. 그렇죠. 대구 경북 표만 다 받았어도 절반만 받았어도 최소 2등은 했어야 되는데 네. 꼴찌로 당선됐다는 거는 당원들의 지지도나 전국적인 인지도가 상당히 떨어진다. 이런 측면에서 3선까지 지냈고 7순도 넘었고 하니 물갈이 대상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지역 정가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당에서는 최고위원 존재감도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옛날처럼 당대표를 경합했던 사람이 뭐 2등, 3등이 최고위원 되고 이런 체제가 아니라서 네. 따로 뽑잖아요. 네. 최고위원은 그냥 뭐 어쩌다가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는 거. 네. 이렇게 된 건데 그 최고위원도 턱걸이로 됐고 네. 특히나 저는 주목할 만한 것은 안동시장이 지금 자유한국당 소속이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권영세 네. 시장. 지난 지방선거 때 졌단 말이죠. 자유한국당이. 그럼 그 책임
그 귀책이 김광림한테 될 텐데 네. 무사할 수 있을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권영세 시장이 지난번에는 이제 새누리당으로 당선이 됐고 네. 재선 도전을 할 때 공천을 못 받고 무소속으로 나왔는데 네. 이겨버렸죠. 권영세 네. 시장은 대구시 부시장 출신이에요. 정통 관료 출신이고 그때 지난 이제 그 지방 선거 때가 네. 세 개 성씨가 다 붙었구나. 맞습니다. 권씨, 김씨, 이씨가 네. 붙었죠. 권영세 시장은 네. 이름이 비슷한 네. 권영진 대구시장과 친척인가요? 네. 같은 학렬이죠. 네. 영자를. 권영. 네. 그러니까 여기는 뭐 사촌, 육촌까지만 친척을 보는 게 아니라 전 집안. 네. 좋겠다. 든든하겠다. 20촌, 30촌까지도 그렇죠. 네. 다 친척을 봅니다. 그 저랑 20촌, 30촌. 네. 천정배 의원도 역시 따지네. 왜냐하면 네. 30촌이거든요. 30촌이면 몇 대가 같은 거야 도대체? 15대 위로 올라가 15대. 위로 올라가면 같습니다. 하여튼 이 권영세 지금 현 안동시장의 경우에도 네. 네. 총선 하마평에 계속 오르고 있죠. 있고요. 시장 그만두고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게 실제로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권영세 시장 측에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권영세 시장 측에서는 그럴 일 없을 거다 이야기를 하고 출마하진 있습니다. 않겠다. 네. 그러니까 김광림 의원이 어쨌든 공천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한국당 성향의 후보들은 네. 다들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게 사실이죠. 여기에 권택기 네. 전 의원 이분은 예전에 그 네. 서울에서 국회의원 했었거든요. 네, 맞아요. 네, 안동이 아니라.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역시 권씨 네. 이 때문에 안동 출신인데 고향으로 돌아와서 네. 노리고 있고 얼마 전에 같이 가시더라는 책을 내고 출판 기념회를 가졌습니다. 뭐 상수로 봐야겠네요. 여기에 이제 권오울 네. 바른미래당 네. 전 국회의원도 출사표를 지금 내고 있는데 이분 병환 중인데 네. 암투병 중이십니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네. 출마를 하시겠다. 네. 지금 바른미래당 경북도당 위원장 그렇죠. 을 맡고 있고 국회의원 3선을 지냈죠. 안동에서. 네. 그리고 국회 네. 사무총장을 지냈고 마지막으로 내가 정치를 마무리 짓고 싶다. 그래서 출마 의사를 확고히 밝혔습니다. 근데 워낙 네. 또 젊었을 때부터 정치를 했기 때문에 네. 연세가 그렇게 또 많지는 않아요. 네. 60대 이제 초반인데. 이분이 조금 가능성이 있는 거는 선거제도가 개편될 경우에 네. 그러니까 바른미래당도 경북에서는 지지율보다 더 낮은 당선자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추가로 비례로 붙여줄 수 있는데 만약에 그 의석수가 2석 이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네. 2석까지 간다면 비례 1번이야 여성한테 주더라도 네. 2번은 이제 남성 중에서 석패 안타깝게 패배한 네. 그런 사람한테 돌아갈 수 있고 사실 바른미래당이 경북에 별로 기반이 없어요. 맞습니다. 권오울 씨 정도면은 네. 비교적 표를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경북도지사 선거 때 워낙 성적이 안 좋았었기 때문에 네. 더군다나 지금 병환 중이란 말이죠. 근데 이 상대적으로 바른미래당 대구시장 후보와 비교하면 성적이 그렇죠. 좋았죠. 그래서 나름 네임 밸류가 있으니까. 네. 그리고 안동에서는 경북도지사 후보로 나왔을 때 네. 20% 이상 네. 득표를 했었고 홈그라운드라서. 네, 홈그라운드라서 권오울 전 의원은 상수라고 보고. 네. 네. 여기 한국당이 누가 되느냐. 네. 그리고 민주당도 지난 지방선거 때 표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안동에서. 이삼걸 그 전 행정안전부 차관이 네. 시장으로 나왔었는데 네. 예. 그래도 선전했죠. 네. 네. 또 나옵니까? 국회의원 선거에? 지금 현재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고 네. 그런데 민주당에서 음. 전략 공천을 할 수도 있다. 이상걸 차관보다 네. 장관급으로. 장관급으로. 이 사람이 안동 출신이었더라고요. 네. 조명래 환경부 장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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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특히 경북 지역에 안동과 관련된 지역에 네. 자주 현장 방문을 오셨어요. 네. 영풍 석포제련소. 네. 그리고 이 석포제련소만 본 게 아니라 낙동강 수질도 확인해야 되겠다. 예, 안동에 방문도 하셨고 의성 쓰레기산. 네. 네.
건으로도 경북지사급인데 그리고 영주댐 문제. 그렇네요. 그러니까, 마침 현안이 많네. 네, 현안이 많아서 오는 건데 또 이게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출마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또 생산하고 그게 또 민주당 경북도당에 흘러 들어가고 그러면 확대 재생산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게 조 장관이나 그 민주당 경북도당의 나쁜 일도 아닌 게 한 지역 언론에 무슨 조명래 장관은 대구 경북 출신 또 아니다라는 식의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이쪽 뭐 이렇게 또 그 망할 놈의 그 얘기 있잖아요. 지역 뭐지 폄하 무시 지역 홀대 지역 홀대론 얘기하면서 조명래 장관이라고 있긴 있는데 이거 우리 지역 사람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는 게 있어요. 그거에 비춰봤을 땐 차라리 그걸 좀 즐기는 것도 그렇죠.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경쟁자가 민주당 내에서도 치열하게 그리고 전 차관과 현 장관이 거기에 안영진 변호사 젊은 분인데 그렇죠. 이분도 이제 지역 정치를 좀 하려고 하는 거 하려고 민주당의 당원이고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보면 지금 조명래 장관도 그렇고 이상걸 전 차관도 60대 중반이에요. 그러니까 안동에서도 이제 도청이 들어오고 도청 신도시가 조성이 되면서 이 젊은 인구들이 상대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경북에 좀 젊은 분들이 좀 많이 이렇게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름 이분도 보니까 스펙이 만만치 않은 스펙. 그러니까. 그리고 또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출마 예상자 명단에는 없지만 출마 가능성이 있는 젊은 후보가 한 분 더 있습니다. 안동에. 누구죠? 녹색당. 녹색당의 지난해 지방선거에 안동시의원 후보로 나왔었던 허순규 후보. 거기가 국회의원 나간다는 이야기를 한 적은 없지만 녹색당의 선거 전략에 따라서 이 선거제도 개편과 맞물려서 그래요?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다. 지지난주에 만났는데. 제가 그런 말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재생산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조명래 환경부 장관도 녹색당 초대 정책위원장이었습니다. 그렇죠. 녹색당 출신이에요. 녹색당 출신 최초의 장관입니다. 왠지 이 뉴스민에서 광고를 유치하고자 하는 전략인 것 같은데. 아니요. 그러니까 광고라기보다는 이 젊은 이 후보들이 도전하는 데 있어서 그냥 장벽에 부딪히지 않고 뭔가 시민들에게 알려졌으면 좋겠다. 본인이 출마할지 안 할지는 나중에 본인이 결정하는 일이고 이런 정치인이 안동에도 있다라는 걸 청취자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자 언급을 했습니다. 같이 좀 하셨으면 좋겠네요. 안동은 여기까지 할까요? 그리고 일단 점프를 해가지고 구민을 좀 뒤로 빼겠습니다. 뒤로 빼야 좀 안전할 것 같아서. 영주 문경 예천으로 가보죠. 영주, 우리 최교일. 최근에 저희의 관심이 조금씩 집중되고 있는 영주. 최교일 의원의 웃는 모습이 사진으로 걸려 있습니다. 여기는 공천 가능성이 높다고 전 편집장은 보시나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삭발하는 걸 보고 공천 가능성이 높지 않구나. 그 특유의 더벅머리가 삭발을. 그러니까 지금 삭발한 의원들이 보면 우리 경북 지역에 공천이 아리까리한 의원들. 최교일, 장석춘, 김석기, 이만희. 이걸 보면 공천이 좀 어려울 수도 있지 않겠냐. 왜냐하면 제가 대구시당, 자유한국당 대구시당 전 위원장들을 보니까 총선 때 공천을 못 받았더라고요. 지난 총선 때 새누리당 대구시당 위원장이 누구였는지 알아요? 누구죠? 유성걸. 유성걸. 그렇구나. 유성걸 의원이었는데 공천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대구시당 위원장이 누구였냐면 주성명. 주성명. 동구갑이 계속. 그러니까 광역당 위원장이 그렇게 대단한 자리가 아니에요. 원래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자리니까.
그러니까 이 최규일 의원이 삭발까지 한 걸 보니 네. 똥줄을 많이 타는구나. 왜냐하면 실제로 한국당 내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최규일 의원이 법률자문위원장을 맡았지만 네. 스트릿바 건으로 녹색당 하승수 위원장이 네. 고발한 뇌물수수 뇌물공여 혐의에다가 이 천안건이 터졌고 네. 최근에 또 동양대 최성해 총장과 관련한 건이 또 의혹이 제기가 되면서 그렇죠. 한국당 전체 총선 전략 차원에서 네. 최규일 의원이 악영향을 미치지 않겠냐 이런 여론이 있거든요. 네. 때문에 이 최규일 의원이 공천을 못 받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여기도 선거제도가 개편이 되면 지역구 조정이 그렇죠.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직 국회의원들이죠. 이한성 그리고 검사 출신이죠. 네. 장윤석 여긴 그냥 변호사인가? 네, 여기 변호사고. 네, 다들 법률가들이. 그러니까요. 최규일 직전에 장윤석이었나요? 이게 여기가 선거구가 합쳐지면서. 네. 장윤석은 영주 출신이고 이완성 전 의원은 이제 문경 출신이죠. 네. 그러니까 장윤석 전 의원의 현수막을 제가 추석 때 엄청 많이 봤거든요. 네. 문경, 예천, 영주를 지나서 처가가 예천에 있는데 예천 가려면 글로 가는데 곳곳마다 장윤석 전 의원의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그에 반해서 최규일 의원 현수막은 잘 안 보이더라고요. 빠진 거 아니야? 현역이라가지고. 아니면은 현역이 너무 나불 때다가 사람들이 저 새끼 싫어 상기시켜가지고 인기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수 있다고 봐요. 현역들이 가끔씩 숨어 다니는 전략을 핍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한국당은 그 현역과 전직 의원들의 참고로 영주, 문경, 예천 인구를 보니까 영주는 한 11만, 문경 한 7만, 예천이 한 5만. 네. 그래서 아무래도 영주 출신이 좀 유리하긴 하겠네요. 여기에 이제 황재선 민주당에서는 황재선 현 지역위원장 이분도 변호사죠. 그러니까 율사들이 다들 이거 보니까 짜증난다. 영주, 문경, 예천은 무슨 동네길래 이렇게 율사들만 나와가지고 우병우도 나왔고. 그러면은 여기 옛날에 왜 그 지자체에서 영어마을 이런 거 만들지 않았습니까? 영주, 문경, 예천에 법조마을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학생들이 견학하면서 법정도 들어가고 검찰한테 수사도 받아보고 네. 실제로 옮기진 않겠죠 이 아이디어를. 다음은 영천 청도로 가보겠습니다. 영천 청도도 재밌죠. 야, 이 사진이 이거 언제적 사진이야? 이만희 의원 사진을 보고 있는데 거의 한 20년 전 사진을. 그 시절 사진. 요즘하고 좀 인상도 다르고요. 경찰 시절 때. 현역 의원이 이만희 의원인데 여기도 삭발을 하셨죠. 뭔가 여의치 않아. 뭔가 여의치 않고 이만희 의원이나 추교일 의원이나 이 최순실 청문회 때 나와가지고 빙다리 핫바지 단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부터 이미지가 실추되기 시작했거든요. 영천은 이제 국회의원, 시장 둘 다 경찰이잖아요. 최기문 시장도 그렇고 지금 이제 이만희 의원. 예전에는 이제 영천 청도가 이 경산하고 붙어 있어가지고 이제 최경환, 초이 노믹스에 최경환 의원이 이제 영천 그 초이가 다른 초이란 얘기가 있던데. 자 최순실. 근데 이제 영천과 붙으면서 이 상대적으로 청도가 이 인구가 작고 영천은 시거든요. 그렇죠. 인구가 10만 정도 되니까 영천 출신들이 아무래도 좀 많이 들이대는 상황. 지금 다 영천 출신이죠. 그렇죠. 거론되는 분들이. 그리고 김장주 전 경상북도 행정부지사가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분은 지난번에 그 영천시장으로도 또 험해팡이 있었고 경상도 지사를 원래는 노렸었었죠. 그런데 지금 터닝을 해서 조국 1인 시위에 또 어디서 또 1인 시위를 또. 영천에서 영천에서 이제 조국 물러가라고 삭발에 동참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또 이분이 또 성균관대 출신이죠. 그렇죠. 성대 출신이죠. 그러니까 황교안 라인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또 민주당에서도 또 경찰 출신 정우동
우동이네, 우동. 네. 이분도 이 경찰서장 출신인데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좀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하신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만희 의원에 대한 이 안 좋은 소문을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신천지의 이만희랑 같은 사람이더라. 신천지의 이만희가 태어난 곳이 청도예요. 그렇죠. 각북. 그래서 청도군에 관광객 꽤나 많이 옵니다. 신천지 거기가 이제 그 각북에서 그 성공 마을 들어가는 곳인데 제가 거기가 이제 어디냐면 전유성 그 코미디 극장 입구 그 길을 거쳐가야 되거든. 그래서 갈 때마다 항상 그 관광버스 2대가 매일 이렇게 평일에도 박정희 생가 수준인데. 그렇죠. 그 사람들한테는 거기가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지순례를 객들이 정말 많이 와서 관광객 유치에 한몫을 하고 있죠. 우리 언제 신천지 특집도 한번 합시다. 신천지랑 CBS랑 같이 와라 그래가지고. 그럼 안 돼. 그럼 신천지 특집할 때는 시사 마운드에 이동희 PD 불러서 내가 그 CBS 항상 방송하러 다닐 때. 그 앞에서 항상 신천지 분들이 되게 상냥하고 친절하게 서명하고 가시라고. 그런데 정말 말끔하게 해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다 그래요. 그쪽 사람들이. CBS의 모 직원이 저한테 몇 시쯤 오면 정말 예쁜 사람이 온다고. 근데 그 시간에 꼭 맞춰서 오세요. 그러고 보니까 이 대구 경북 지역이 종교의 발상지로도 그렇죠. 유명하죠. 천도교. 천도교도 경주였고 그리고 마지막도 수훈 선생님의 마지막이 또 대구 바늘땅. 그리고 저기 어디였죠? 이 세월호. 유병헌. 구원파. 구원파도 대구 사람. 대구에서 시작을 했고 이 유병헌의 아들인 유대균 씨가 경북대 조속과를 나왔고. 근데 유대균 씨는 정말 작품 잘하는 작가입니다. 진짜로. 그리고 그 동기들이 나름 지역에서 꽤 한다는 작가들인데 유대균 씨 제가 말씀 많이 들었거든요. 그 라인업들한테 탁월했대요. 학교 다닐 때부터. 아깝다. 유대균 씨는 제가 작품 한 것도 제가 그냥 사진으로 봐도 직접 보지 못했는데 정말 작품 잘하는 작가였어요. 그 사이비 종교 중에 천부교라고 신앙촌 상회 보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 길 가다가 천부교 집단 그 매장지가 경주예요. 그거 CBS 보도로 최순실 사태쯤에 한번 난 적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사이비 종교 말고 원불교. 원불교 성지가 거의 호남에 있는데 딱 한 군데가 성주에 있습니다. 성주에 있습니다. 사드 배치 주변에. 나중에 우리 종교 특집도 한번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영천 청도는 현재로서는 이만희 의원 요 정도인데 이거 알 수 없어요. 지금 한국당에서 또 누가 있습니까? 어떤 뭐 전략 공천으로 아마 올 수 있는 사람들도 저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대적으로 이제 이렇게 세 보이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좀 다크호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상주, 군위, 의성, 청송. 많다. 4개 군이 묶여 있습니다. 이야기는 안 할 수 없는 지역구입니다. 그렇죠. 빡세요 여기가 치열해. 정말 치열합니다. 한국당 현역이 김재원 의원입니다. 3선. 2017년 대선 조금 전에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됐죠. 그러니까 국회의원 공천을 못 받았다가 그렇죠. 원래는 상주가 선거구로 따로 있었고 이제 의성에서 의성 출신이다 보니까 본인이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됐었는데 재선까지 하고 선거구가 합쳐지면서 공천을 못 받고 여기에 상주 출신이었던 김종태 전 의원이 부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재보궐선거를 치렀고 여기에 다시 당선이 되면서 3선 의원이 됐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 대구 총선편을 다룰 때도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김재원 의원이 대구 북구 을지역에 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늘 저희가 녹음하는 시점으로 어제였죠. 9월 19일에 김재원 의원이 의성에서 열린 행사장에서 앞에 현 상주군위 의성청송 지역위원장인 박영문 위원장이 있는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호랑이가 네. 집을 비우면 네. 어중이 떠중이들이 설치고 다닌다. 내가 대구에 가느니 딴 데 가느니 네. 하는 얘기가 있는데 네. 나는 의성 사람이다. 김재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음성 일부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좀 자리를 비우니 꼭 그 호랑이가 떠나면 여우가 또 인궁질하는 그런 세상이니까 이 박영문 위원장의 표정이 이런 한숨을 계속 내쉬면서 썩소를 지었다고 하는데 나이는 네. 박영문 씨가 많죠. 네, 박영문 네. 지역위원장이 나이가 많습니다. 박영문 김재원 의원이 나이가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네. 50대 중반? 네. 박영문 위원장은 이제 대구 KBS 총국장 출신이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당시 얘기를 좀 들어보면 그렇게 그 정치를 하고 싶어 해가지고 밑에 기자들, PD들 막 네. 이야기 막 했다면서 그랬다고 하더군요. 네. 하더군요. 가더라. 내가 뭐 아나. 그랬다는 지적이 있다는 소문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전언입니다. 네, 하여튼 뭐 김재원 위원장의 이 발언은 의성에 있는 저희 뉴스 밑장 네. 애청자 통신원이 누군지 알 것 같다. 네. 현장에서 네. 직접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거 끝나자마자 전화가 오셔가지고 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걸 뉴스 밑장에서 좋은 소재가 될 것 같아요. 네. 대구 편을 듣다 보니까 김재원 의원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이야기를 꼭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저녁 10시에 네. 전화가 오셨습니다. 밤 10시에. 네. 호랑이가 혹시 박근혜고 김재원이 어중이 떠중이 그래서 지금 여기 박영문 지금 위원장, 네. KBS 기자가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고 여기에 네. 또 이미자, 네. 이미자가 아닙니다. 예. 일제의 여왕이 아니라 네. 임이자, 임이자. 예, 이 네. 비례대표죠. 그렇습니다. 현 국회의원인데 현수막 숫자로 보면 이미자 의원 압도입니다. 압도적입니다. 압승입니다. 압승. 네. 월급 나오잖아. 현역 의원이라서. 그러니까 지역 어떤 그 광고 업계를 먹여 살리는. 네. 지역구 사무실 냈나요? 다 냈습니다. 상주군이 의성청송 다 냈습니다. 군별로, 시군별로. 네. 그래서 이미자 의원의 경우 고향이 어디죠? 이미자 상주죠. 상주. 네. 네. 상주에서 고등학교까지 네. 나왔죠. 나오고 이철우 지사하고 사제지간. 맞습니다. 네. 화령 고등학교. 네. 네. 그래서 이미자 의원이 활동하는 걸 보면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여졌어요.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네, 지역에서 비례대표 의원이 지역구에 내려와서 네. 적극적으로 현장도 다니고 지역 민원도 들어 다니고 자유한국당에서 이런 케이스는 거의 저는 못 본 것 같았었거든요. 네. 비례대표 의원이 TK 지역에 내려와서 그렇죠. 네. 출마를 하겠다라고 하는. 근데 이제 이미자 의원이 원래는 안산에서 활동을 했었었고 한국노총 출신이고 이제 여기 의성이 고향이고 또 김재현 의원의 어떤 그 지역구 전환을 거의 확실하면서 내려왔죠. 네. 복잡하게 치하게 됐습니다. 복잡하게 됐어요. 네, 어중이 떠중이 중에 한 명이 된 거죠. 나는 뭐 자유한국당 같은 자유한국당이라고 친다면 이미자 의원이 공천 받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성이기도 하고 이런 지역에서는 여성 의원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경북에 여성 의원이 없어요. 그렇죠. 예. 지금 김정재 의원. 한 명 있구나. 한 명 네. 있습니다. 한 명. 죄송합니다. 이름이 약간 얼핏 이름만 보면 약간 남성 같아서. 네. 그리고 이 이미자 의원의 경우에는 아주 특이한 이력이 2004년에 17대 총선에서 안산에서 출마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출마를 했는데. 네, 출마를 했는데 녹색 사회민주당 후보로 출마를 했었죠. 장기표. 그게 단순히 장기표 씨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한국노총에서 한때 독자 정당으로 세력화를 시도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한국민주사회당이었는데 그거를 장기표 씨가 끼어들면서 이름을 한국사민당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 말고 녹색평화당이라는 당이 있었어요. 지금의 녹색당하고 조금 다른 당이긴 한데 그 전태일 처남인가 매제였던 임삼진 씨 나중에 이명박 정권으로 가버리는데 이런 사람들이 주도했던 녹색평화당하고 한국사민당이 합당을 합니다. 그러면서 녹색사민당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2004년 총선에 나와서 작살나죠. 그래서 하지 말자. 그래서 한국노총에서 그 다음에 차라리 민주노동당 들어가자. 이런 흐름도 있었고
결국에는 뭐 이명박도 지지했다가 어떤 사람 민주당 갔다가 네. 이러는 건데 이미자 의원은 한국노총 중에서 자유한국당 계열이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 계열은 뭐 이용득 의원이라든지 한정혜 의원 네. 또 그 장관했던 김영주 의원 네.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 계열이라면 이미자 의원은 이제 김성태 의원과 같이 자유한국당 계열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네. 사실 상주군위 의성 총선이 쉽지 않은 지역인데 그렇죠. 네, 현 지역위원장인 김영태 위원장이 네. 이 지역에서 총선 출마를 여러 번 했거든요. 지난번 2017년 재보선 때도 나왔었죠. 네, 2017년 재보선 때도 나왔고 이 보수 후보들의 난립 속에서 네.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고 기대를 좀 모았었는데 20%를 넘지 못했어요. 네. 그 상주 출신이고 네. 김영태 위원장은 이 김영태 위원장이 내년에 출마를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출마에 크게 의사를 많이 비치고 네.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온다면 여기에도 전략공천 할 수 있는 사람이 온다면 네. 내가 출마하지 않을 의사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 그건 출마한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이게 전략공천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민주당은. 그렇죠. 네. 힘든 지역구고. 네. 근데 여기 또 지금 우리도 게스트로 모셨지만 네. 광역의원을 배출한 지역 아닙니까 민주당도. 네. 네. 근데 또 그런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안 낼 수도 없고. 네. 그렇다고 그 광역의원인 갑자기 이름이 임미애 의원이 그걸 사퇴하고 나올 것도 아니고. 네. 좀 고민이 있겠어요 지역 당원들은. 이게 그 상주군위 의성 총선도 선거제 개편에 따라서 지역구가 그렇죠.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네.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영태 현 지역위원장은 상주 출신이고 이게 선거구가 지난번에 합쳐졌거든요. 네. 네. 근데 또 갈라지게 된다면 아무래도 다 후보 발굴부터 새롭게 해야 되는 상황이죠 민주당. 김승수 전 그 대구시 네. 행정부시장 지금 아마 행정안전부로 다시 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뭐 이런 정치 신인들에게도 또 한번 기회가 되죠. 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김재원 의원은 삭발을 안 한 걸 보니 자신 있다. 자신 있다. 내가 예산 쥐고 있다. 네. 돈은 내 거. 네. 김재원 의원의 지역구인 상주, 군위, 의성, 정송 짚어봤고요. 다음은 경산으로 가겠습니다. 네. 경산도 치열하죠. 경산이 잠깐만 이 사람이 왜 이 지역이? 경산 치열하지. 경산의 터줏대감이었던 네. 초이께서 네. 날라가셨어요. 날라가시고 네. 여기야말로 정말이 무주공사. 호랑이가 없는. 진짜. 아니 그 맹주가 최경환 없지. 정도는 돼야 호랑이지 친박에서도 김재원이 자기가 호랑이라고 그러는 건 좀 아니다. 네. 하이에나 정도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경산 최경환이 누구부터, 없는 자리에 누구부터 짚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네. 지금 한국당에서 네. 거론되고 있는 후보가 참 많은데 일단 지역위원장이 네. 윤두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 박근혜 네. 정부 때 박근혜 네. 정부 때 네. 이정현 전임자인가요? 후임자인가? 이정현 전임자였습니다. 나보다 앞에서 하시던 분입니다. 네. 중상. 네. 그 윤두현 전 이 수석이 네. 지역위원장에 당선이 됐고 그래서 본인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 이미 공천이 다 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다녔는데 네. 경산에 살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 지역위원장이 되면서 경산으로 내려왔고 네. 네. 이 윤두현 현 지역위원장 전에 지역위원장이 네. 이덕영 네. 지역위원장 의사죠. 네, 의사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경산 중에서도 보면 경산은 선거가 현재 도심과 네. 네. 경산 하양읍 네. 출신들 간의 네. 대결 구도가 있거든요. 네. 하양. 네. 강을 건너야 돼요. 금호강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좌우로 나뉘기 때문에 네. 하양이라고 사실 경산으로 보기에는 하양권은 그냥 원래 그냥 하양으로 불렸고 조금 독자적인 그렇죠. 문제가 있죠. 네, 경산은 네. 이제 대구 수성구와 맞닿아 있고 하양읍은 대구 동구와 맞닿아 있는데 조금 가는 길도 다르고 가는 길도 전혀 다르고 사실 이게 한 도시라고 보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네. 하양 하면은 삽살개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대학들도 포진이 좀 다르고 네. 경산에 대학들이 참 많은데 네. 경산은 그렇죠. 이제 영남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네. 있고 그쪽은 대우가톨릭대, 뭐 경일대, 네. 4년제들이 쭉 붙어 있어요 그 길에. 네. 대구대 네, 대구대도 대구대도 하양이죠. 하양 쪽에 질량 네. 있죠, 질량. 그래서 이
이덕영 전 당협위원장은 하양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지역위원장에서 배제된 게 억울하다라고 하면서 하양 차별이다. 네. 뭐 본인도 계속해서 지역 활동을 하고 있고 공천을 받겠다고 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이천수 전 경산시 의회 의장. 네. 네. 이분이 평이 그렇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네. 최경환이 사라지고 나니까 네. 시의회 의장 출신으로 그 다음 내가 총선을 가겠다. 당당하게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름이 이천수예요? 네, 이천수입니다. 프리킥을 잘 차시나? 네. 그리고 또 이제 거론되고 있는 사람이 안국중 전 대구시 경제통상국장. 성대 출신이죠. 네, 이게 황교안 대표 라인이다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이게 있죠. 보니까 네. 대구 관료 출신들 그렇습니다. 꽤 많이 보이고 네. 또 황교안 라인들, 네. 성균관대 라인들 좀 보입니다. 경산은 대구와 바로 붙어 있고 그렇죠. 사실 뭐 그냥 대구의 위성 도시죠. 네. 그러니까 생활권을 대구로 하고 있는 네.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구의 어떤 영향력에서 경북 북부에 비해서는 완전히 네. 그냥 뭐 대구와 그냥 같이 살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분 송영선 전 의원. 왜 나온 거예요? 갑자기 송영선이 삭발하신. 네. 네. 삭발하신 이유가 있죠. 이번에도 삭발했어요? 이번에 삭발했어요. 이분은 원래 머리가 좀 짧긴 해서. 네. 그래서 송영선 전 의원도 경산에서 네. 또 출마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옛날에 친박연대를 주름잡던 네. 네, 친박연대의 주류인 네. 서청원 청산회에 맞서서 네. 네, 박사모 기자회견 다 잡아놨는데 당직자들이 못하게 하니까 어디 깡패 같은 것들이 와서 당을 장악하고 있어 하면서 옆에서 또 그랬지. 네. 의원님 이 사람이 그랬어요. 박사모 간부가 의원님 네. 막 이러면서. 그리고 이분은 네. 아주 큰 공을 세우셨죠.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를 네. 정계에 데뷔시킨 인물이죠. 아 진짜로? 네. 이분이 왜냐하면 이분이 달서병 지역에 원래 지역구에 출마하려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비례대표로 가면서 친박연대가 당으로 만들어지고 네. 비례대표로 가면서 가면서 이 자리에 후보가 필요해지게 된 거죠. 그때 급구 공수해온 네. 사람이 조원진 의원입니다. 네. 원래는 조원진 의원이 그 전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을 때는 대구 북구 을지역에 출마를 했었고 달서구 병지역과는 크게 아무 연관이 없었거든요. 본인이 다니는 교회도 북구에 있고 그렇군요. 네. 고향도 북구고. 네. 근데 달서병에 오게 된 게 송영선 의원이 비례대표로 가면서 친박연대가 이 지역에 출마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원진 의원이 초선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그때부터 삼선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혹시 조원진 의원은 또 그런 플레이를 본받아가지고 대구 동구에서 활동하는 자기 누나를 달서병에 꽂고 자기는 비례대표로 가는 건 아닌지. 송영선은 그러니까 비례로만 재선. 네. 아, 비례로만. 비례로만 재선이죠. 그래봐야 나 같은 사선에는 못 미친다고 봐요. 김종인은 비례 4선이죠. 네. 하여튼 뭐 한국당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고요. 네. 저는 다 모르겠고 여기도 전략공천 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맞습니다. 자유한국당이요?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난립해서는 오히려 그냥 센 사람 한 명 딱 붙여가지고 정리될 수 있을 것도 같네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선수가 민주당이 사실 이게 거론되는 선수들이 좀 있긴 한데 여기 김찬진 민주평통 경산시 협의회장 이분이 근데 연세가 좀 많으세요. 60대 후반인데 민주당 특히 경산 지역은 경북에서도 구미, 포항, 경산의 경우에는 평균 연령이 경북 전체보다 젊은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경북 7구군까지 포함해서 4개 지역이 상대적으로 이 젊은 후보가 나와야지 한국당 후보보다 나이가 많다고 했을 때 이게 젊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좀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어쨌든 그리고 또 여기 민주당에 또 거론되는 후보 중에 조기선 경북도당 노동위원장 이분은 40대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출마자로 거론이 되고 있고 또 한 분
이거는 제가 여당 관계자를 네. 통해서 확인한 건데 출마 의사를 지금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지금 부처에서 네. 서기관급 왜 경산 출신의 중앙부처에? 네, 중앙부처에서 서기관급이요? 네. 좀 약한데 아직 서기관이면. 저는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전략공천이 필요한 지역일 수 있다. 경산이. 네, 그렇죠. 예. 경산은 사실 지난번에도 시의원에 출마했던 네. 민주당 후보들이 모두 당선됐거든요. 네. 근데 도의원 당선자가 안 나왔어요. 젊은 지역이었던 포항, 구미, 칠곡은 다 나왔는데 네. 경산은 후보가 없었어요. 도의원 후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네. 민주당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총선에서도 전략공천이 좀 필요한 지역이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경산 정의당은 후보를 내지 않나요? 경산 정의당이 지난번에 후보를 냈었습니다. 배윤주 후보가 네. 최경환 후보와 1대1로 그렇죠. 붙어서 30%에 가까운 29% 네. 득표를 했었고 네. 근데 이 배윤주 후보가 지금 정의당 당적은 가지고 있지만 노동조합 상근 활동을 시작하면서 네. 정당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정의당이 포항에 후보를 내고 또 그 다음으로 지역위원회 당원들이 많은 지역이 경산이거든요. 네. 경산에 어쨌든 후보를 내지 않을까. 지금 거론되고 있는 분이 경북도당 부위원장 맡은 유병재 교수. 네. 네. 가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이분 말고라도 정의당은 경산에서는 후보를 낼 것 같습니다. 유병재? 네. 개그맨? 네. 어쨌든 낼 것 같긴 해요. 네. 또 기초의원을 보유하고 있는 그렇죠. 유일한 지역이죠.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네.